가 오늘 본 게임이에요. 대장동에 이재명 대표한테 검찰이 건 죄목 배임. 제 고향 나주를 내려갔더니 거기 상징물이 쓰여 있어서 내가 뭔지 모르고 물어본 거 이거 배임? 진짜 계속 쓰실 거예요? 아니 당신들 웃잖아. 아니 배임이란 말이 하도 황당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부풀리기 위해서 숫자를 조작했다는 게 지금 뻐럭이 난 겁니다. 딱 들켰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저 표정이었는데 완전 개빡친 표정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시장이 시장 시절에 환수했다고 하는 돈은 대략 5,500억쯤 되죠. 5,500억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5,500억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첫 번째, 1,830억은 현금으로 받아요. 현금 배당. 그 다음에 2,500억은 일공단 공원화 비용인데 요거는 이제 저 기부채납이죠. 요거 만들어주고 해당하는 금액이 2,500억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널 등 뚫으면서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벌리니까 추가 환수한 게 920억쯤 돼요. 요거 더하면 5,500억 환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대장동에서 5,500억 정도 환수했다가 사실인 것까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던 바로 그건데 검찰이 전체 5,500억에서 그 일공당 공원화를 했던 기부채납 아까 말씀드렸죠. 2,500억을 환수액에서 빼버립니다. 일단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00억 환수액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공당 공원화 2,500억하고 터널 등 900억 쏙 빼고 1,830억만 환수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검찰의 배임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 그러잖아요. 대법원 판결을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잖아요. 지금 법과 원칙 대법원 판결 제일 무시하고 있는 게 검찰이에요, 사실. 이 2,500억을 제1공단 공원화 이거 뭐라 그러지? 기부채납한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빼는데 그 검찰의 논리는 그거예요. 아니 원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기부채납을 받는 건데 근데 왜 이거를 너의 공이라고 하냐 하는 건데 아니 원래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2,500억을 이 공사를 승인하고 이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2,500억도 결국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런 논리로 따지면 검사가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다가 너가 돈 버는 게 뭐가 있어 월급 받아왔자 원래 받는 거잖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지금 맞아요. 배임으로 걸었는데 검찰이 이걸 배임이라고 한 이유가 적정한 배당 이익이 70%라고 임의로 규정을 해. 물론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대장동 사업이 훨씬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일종의 계획 같은 거에 대략 어느 정도 수익이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에 했던 문서를 근거로 70% 정도는 환수를 해야 그게 배임이 아니다라고 검찰 이놈들이 70%라고 하는 이미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70% 환수를 못했으니까 배당이라고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1 공당 공원화 그 비용하고 터널 등 뚫었던 비용하고를 싹 빼고 빼고 이거 못 받아냈으니까 배임. 근데 아까 정변이 설명을 해줬잖아요. 기부채납은 당연한 거야? 자, 잘못됐다는 게 개발 허가 당시에 이익 예상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부동산이 경기가 안 좋았을 때여서 얼마를 얻을지 예상이 불가능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그걸 미리 완수한 거예요. 네. 딴소리 할까 봐.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어. 지금 만약에 성남시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다 하면은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이거를 비율로 했을 때 나중에 마이너스가 나면은 시에서 물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고정된 금액 1,830억으로 확정을 시켰던 겁니다. 요게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그건데 검찰이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얼마를 벌었느냐를 총액으로 보고 그 70% 환수 못했으니까 이재명 배임. 뭔가 웃기지 않아요? 간단히 말해서 김만배가 이 사업을 하면서 불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김만배도 쉽게 표현하면 로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냥 불법성이 없다고요. 근데 결과를 딱 놓고 봤을 때
그 당시 이 사업이 막 시작됐을 때 얼마를 벌지도 예상이 안 되는 상황. 오히려 이게 지금 사업이 될까 의구심이 갖고 있던 상황에서 김만배 등의 사업자가 딴소리 할까봐 확정 금액으로 받고 또 추가 환수까지 했던 이재명한테 70% 이거 환수 못했으니까 배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푸나님도 배임이에요. 구속돼야 돼요. 분명히 동점 3만이 목표다 했는데 지금 18,000밖에 안 돼. 배임이네. 배임이에요. 푸나를 구독하라. 이순신 장군이 일본 그 임진왜란 때 어마어마한 전공을 세우잖아요. 한산도에서 날려버리고 어디에서 날려버리고 수천 척의 배를 침몰시켰는데 고니시가 넘어온다고 하면서 일본에서 고니시가 넘어간다는 정보를 주니까 야 넘어가서 고니시 죽여 라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딱 보니까 저건 간계야.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안 가고 있었어. 그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선조가 이순신을 끌고 갈 때 죄명이 배신이었어요. 조정에 대한 배신. 왜? 너 그때 갔으면 고니시 잡았는데 왜 안 갔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골 때리는 게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내만 유독히 아버지가 뭐 자기 속에서 초안 써줬다고 유지 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한테만 부산 LCT는요. 이 논리라면요. 보여줘봐요. 부산 시민의 세금 1,000억 들어가서 환수를 영원했다. 그러면 이 당시 부산시장 이 새끼 사형이지. 사형이죠. 아니 부산 LCT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부산 LCT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역 자체장들 싹 다 구속감인 거예요. 전부 다 구속이죠. 전부 다 구속이죠.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에 전례가 없는 사업이었어요. 전례가 없었고 예측도 불가능한데 거기에서 배임 액수를 계산했다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간단히 한번 봅시다. 보통 지자체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이재명 효과이기도 해요. 이재명 임팩트 그래가지고 원래 환수하는 거였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지자체장들이.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확정이 야 니들이 얼마를 벌든 적자가 나더라도 난 저한테 줘라 이렇게 되는 거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익 배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야 네 사업자들이 50% 갖고 우리 시나 우리 뭐 군한테 50% 줘. 5대 5로 나눴다고 쳐봐. 그게 6대 4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허점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소위 말하면 똔똔이거나 적자가 나면 환수금액 영원. 그러니까 이게 적자라는 게 그냥 적자가 아니고 장부상의 적자 내버리는 거 알죠? 그렇죠. 야야 그게 김만배 했던 짓 중에 하나야. 맞아요. 경비 누구누구 로비 자금으로 썼다고 하고 이거 숨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성남 이후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지만 같은 말씀하신 대로 확정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따져서 50대 50, 60대 40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진행했던 건설사나 이런 데서 영수증 부풀리기나 비용 부풀리기를 쫙 해버리는 겁니다. 왜 시에다가 주지 않으려고 비용을 부풀려서 우리 남는 게 없어서 너네한테도 줄 게 없네? 이게 다반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대장동이 역대 대한민국 사상 최고의 지금도 공공환수액의 80% 이상이 이재명 대장동 환수라잖아요. 천재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은. 네. 그렇죠. 이렇게 고정비를 딱 비용을 딱 정해가지고 그 비용을 받는 게 좋으니까 일부 콱샹 도둑놈 새끼들이 자기가 일 봐주고 이거 1% 나 줘 이렇게 안 하고 50억 땡겨 딱 이렇게 가격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니까. 왜 웃지? 난 잘 모르겠네 왜 웃는지. 아무튼 그 고정비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고 이거 대장동 이후에도 이런 사업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디에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저번에 그 뭐 보도를 보니까 경기도 의왕시 백운밸리 사업이 그런 거랬는데 개발 이익 배당 비율이 5대 5였어. 근데 이 사업이 403억에 적자가 났어. 그러면 의왕시는 환수를 1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도 그런 데 있었잖아요. 거제였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이거를 배임으로 걸었다는 게 역대급 코미디인 거고 검찰이 더 나쁜 거는 이거죠.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 여러분 그저 체포영장은 굉장히 두껍게 많이 막 혀를 엄청 길게 썼고요. 요걸 요약본을 기자들한테 이렇게 뿌려요. 그 요약본을 보면은 등장하는 금액들이 천문학적이야. 막 천몇억 원을 뭐 어쩌고 막 못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성남FC를 뇌물로 건 사건. 영장 청구서에 혐의를 막 나열한 뒤에 성남FC가 광고비로 받은 133억 원을 이재명 뇌물로 적시를 했는데
심지어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삼자 뇌물죄거든. 네. 법리상으로도. 네. 근데 의도적으로 뇌물 내가 직접 캡처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위에는 제3자 뇌물 사건이라고 쓰잖아요. 마지막에 특가법 위반 뇌물이라고. 물론 검찰이 저렇게 빨간색 칠해준 건 아니에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3자 뇌물이라고 뇌물은 느낌이 확 다르잖아. 곽상도한테 못 걸었던 게 제3자 뇌물이잖아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근데 성남 FC에 들어간 돈을 이재명 시장이 뇌물로 제3자로 뇌물로 받았다. 이번에 똑같은 논리가 등장해요. 이재명의 정치적 이득. 그러니까 통장이나 이런 데서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한번 사실 말해요. 그런 저런 거 다 떠나서 영장 청구서 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이게 왜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검찰이 왜 갑자기 영장 청구서를 사람들한테 뿌려? 이걸 왜 공개? 이거 자체가 언론 플레이라는 말이에요. 영장 청구서가 밖에 나와가지고 요약돼서 기자들한테 배포가 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냥 이 백몇 쪽짜리 사실 영장 청구서 백몇 쪽짜리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 이거 늘 말하지만 혓바닥이 길어진다는 건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막 그렇다면 그러하니까 그러해서 그러하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 페이지가 길어지는 거지. 사실 실제 사건에서는 그냥 비디오 몇 장, 사진 몇 장 딱딱 나가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근데 이걸 영장 청구서를 친절하게 기자들한테 요약해서 배포까지 했다라는 사실. 여기서부터 그 강렬한 언론 플레이의 욕망이 보이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 제가 이거 봤거든요. 어마어마한 이득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득은 없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증거인지 모르겠어. 보고 있으면. 아니 그리고 이게 애초에 영장 칠 때 갑자기 나온 숫자가 4,895억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50억에 대한 곽상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거의 100배, 그렇죠. 안 보이게 그 숫자를 만드는 이렇게 거죠. 부풀려 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기자도 질문을 하지 않아요. 놀라웠어요. 갑자기 4,850억이 나왔는데 아니 여태 아무 말도 없었잖아. 4,850억이 어쩌고 배임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나왔지. 근데 갑자기 4,850억이 튀어나왔는데 그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 왜 4,800? 딱 보자마자 배임죄인데 4,85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4,850억을 더 벌었을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배임죄에서 혐의가 명백해지려면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를 파는데 이 자동차 한 대 500만 원이야. 근데 쟤가 나한테 야 50만 원 뽀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거 250만 원에 팔아. 그러면 현대가 2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250만 원 손해를 봤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추상적인 사건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가정적 사고일 그렇지. 뿐이야 그냥. 만약에 이때 당시에 이재명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이 성남시 회복 안 시켰으면요 대장동 사업 그냥 망했을 수도 있어요. 이재명 시장님 되기 전에 성남시 상황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막 도망치고 막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거를 이 성남시의 재정을 회복시키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 대장동 사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성남시가 4,850억을 벌었을까? 이 가정적 사고는 역으로 따지면 전혀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측 지분 700억 중에 경비 세금 빼고 428억 이게 이제 빠졌다고 이제 어제는 조선일보 이 새끼들은 428억 들어있다 막 이런 보도도 내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알려진 게 428억은 빠졌다. 여기 이제 나오는 이제 검찰이 아주 비열한 스킬. 나중에 이거 청구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배임으로 하나 구속영장 신청하고 성남 FC 뇌물로 구속영장 신청해서 체포동의안 한번 던지고 이게 또 부결되면은 이제 428억 뇌물 받았다고 또 던질 그런 예상이다. 실제로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428억 하고요. 저번에 이거 말고 별개로 김용 정진상 통해서 경선 자금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빠졌어. 핵심은 다 빠졌네 지금. 일단 증거가 없으니까 뺀 건데 오죽했으면 428억 빠졌다고 하니까 추후에 수사할 예정 이렇게. 저는 약간 이건 언론의 장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증거가 없어서 빠졌다가 뭐 맞죠? 당연히 증거가 이게 어떻게 증거가 있어? 2025년에 428억 뭐 슈레딩거의 뇌물도 아니고 뇌물을 준 것과 안 준 것이 확률적으로 중첩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언론에서는 428억 영장이 빠졌다. 추후 쪼개기 청구냐라고 하면 사람들 헤드라인만 읽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428억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버려요. 마치 유동규 측, 유동규 대
이재명 측, 이재명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 명백히 보이는 진실을 살짝 돌려버리는 언론의 스킬. 저는 약간 좀 그런 놀라운 스킬이 좀 읽혔고, 그리고 이 사실 지금 정치자금 위반 그거는 가장 먼저 조사가 진행이 됐고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의 공범들이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정말로 이재명 대표님과 뭔가 연관관계가 있다면 이걸로 먼저 영장이 나갔어야 돼요. 근데 영장이 나가면서 이게 빠져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정변 말이 일리가 있는 게 검찰은 증거를 못 찾고 있는데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민주당 흔들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그렇죠. 거예요. 야야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래. 또 구속영장 친대 다른 건으로. 그래서 구속될 때까지 치겠다. 요거를 언론이 선동하는 측면이 있고 요거를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게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는 놈. 요거는 진짜 찾아내면 돼요. 방탄하면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날 것이다. 저 이거 진짜 진짜 심각하거든요. 진짜 이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누군지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밀란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제1당의 대표를 3번씩이나 부른 검찰이 어떤 구속영장 청구 요건도 안 되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 보내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밀란 수준이라고 전 봐. 지금 최근에 그렇게 말하기 좋아한다는 윤석열이 윤석열 입으로 나온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실에서 나온 목소리들이 실은 윤석열이 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아니요, 대통령실이 저는 대가리에 천공나지 않는 한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대통령실 검찰총장실도 아니고 이게 할 말입니까? 아니, 가이드라인 생각을 아닙니까, 해보세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양승태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그 구속영장 기각된다 한 번으로 안 끝날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이름이 입에 담기가 싫어서 발음이 안 나와. 아무튼 이영씨께서 이명박이 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사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떻게 청와대가 수사를 하는데 관여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조국 장관님에 대한 그 도륙을 내고 있을 때도 말을 안 하셨죠.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했다가는 조중동이 씹어 먹을 테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번 정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조중동이 이런 걸 실어주면서도 어떤 비판조차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조중동이 지금 단독으로 내건 거고요. 방탄하면 한 번으로 안 끝날 것. 이거는 아까 우리 그린님 말씀에서 답이 있었어요. 이거는 검찰총장실에서 하던 짓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너무 타성이 젖어가지고 이게 지금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대통령실에서 마구짓거리는 겁니다. 예.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반증이라고 봐요.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제 좀 개운하지 않으셨어요? 구속영장을 쳤다고 분노보다 뒤에 개운하지 않으셨어요? 진짜로 증거가 하나도 없네. 왜냐하면요 검찰이 뭐 이따 그 이야기가 뭐 또 나오겠습니다만 증거가 많은 것처럼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해왔고 검찰총장 이자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 어제도 했단 말이에요. 증거는 많다. 근데 이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꼼짝 못할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인데 이거 맹탕으로 갖다 놓고 소위 극우 유튜버나 혹할 만한 이야기 이건 뭐 배임으로 막 수십억 수천억이 등장하는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는 결국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한 그러니까 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개운하다. 혹시나 나를 제외한 우리 패널들 혹시나 이재명을 의심했다면 반성하십시오. 신심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늘상 이야기하잖아. 신심이 부족해서. 방송 전에 어디 기도하시던데? 아니 근데 영장을 보면서 제일 기가 막혔던 게 증거가 신문 기사야. 언론 기사야. 그러니까 그건 또 검찰발 어. 있잖아요. 아니 검찰 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증거로 내밀려면 수사권을 뺏어서 언론에다 줘야지. 확실하게 이번에 밝혀진 거는 검언일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한 몸인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아까 이영 CEO 이영이 누군가 했더니 윤석열이네. 왜 그게 왜 이렇게 불러요? 차마 입에 담고 싶지가 않은 제 심정을 이보세요. 모르시죠? 당신은 방송인이야. 필요하다면 윤석열을 직접 만나기도 해야 돼. 아 입이 더러워졌다. 이영 CEO 이영 그러니까 무슨 불알 같다 이거. 귀를 씻어야 되겠다. 나 옛날에 부그 기억나세요? 부그
뭐예요? 기읒 그렇게 불렀던 시절이 있었어. 아, 박근혜. 아, 참네. 부금, 아니 잠깐만 부금. 근데 이 이슈 끝나기 전에 변호사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 텐데. 물어보지 마세요. 저 이렇게 영장 청구를 지금 살라미식으로 계속 내보내겠다는 거는 언론 플레이용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장 청구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방송을 사실 전 국민이 듣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걸 그래서 뭘 분석을 해요, 이거를.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 거는 그냥 타이틀만 원하는 언론 플레이인데 이게 검찰은 영장 청구를 이딴 식으로 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5년 뒤에 언론에 저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직권남용에서 기소한 검사들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다는 언론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또 5년 후의 일이니까 우리는 내가 말한 시스템상에 검찰이 이렇게 맘대로 할 수 있는 걸림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딴 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건 겁니다. 정치인한테 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나는 요즘에 내가 무슨 책 읽고 있다 그랬죠? 책을 읽으세요? 통찰.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읽고 있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봄생이던 애들이 판검사 되면은 놈사령 가서 아주 개지랄을 하다가 그렇죠. 세상에 눈에 뵈는 게 없고 사실상 조폭화 돼가는 이놈들이 국민의 엄청난 분노에 맞닥뜨려가지고 만약에 검찰청 같은 데를 휘어싸는 혁명 국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줌 질질 쌉니다. 얘네들이 지금 이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안혜욱 회장님 아까 인터뷰에 난 그 말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검사 어떻게 된다 나중에 앞에 안 보신 분들 보세요. 자, 유성근님, 오디세이님, 민영동님 고맙습니다.